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첫 공청회를 열고 임기 중 자신의 행보와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와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올해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치명적인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생활 속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설 연휴 기간 4대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광훈 목사가 첫 공청회를 열고 임기 중 한기총의 운영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전 목사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연합기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임기 내 첫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전 목사는 총회 당시 취임사에서 한기총이 나아갈 방향과 한국교회를 위한 역할 등을 공청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전광훈 대표회장은 2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경 대표회장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향후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공청회를 통해 정치와 사회, 외교,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식 없는 토론을 하기 원한다면서도 수준에 맞지 않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계 기자들이 엉뚱한 질문할 때는 조금 제가 화가 납니다. 공부 좀 하고 물으세요. 전 목사는 줄곧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를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강조한 핵심부터 말하자면 미국식 기독교 국가 건설입니다.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를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교회에서 시작됐고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강조하는 기독교 입국론도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상이란 점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치 활동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기독자유당은요, 한기총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꼭 성공시킬 때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만드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전쟁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기총을 중심으로 77 정관을 통해 한국교회의 연합을 1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7 정관은 한기총이 지난 2011년 7월 7일에 개정한 정관으로 교단 규모별로 나눠 대표회장을 돌아가면서 추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금권 선거를 예방할 수 있고 탈퇴한 교단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대표회장은 또 신천지 등 단체를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많은 학술 토론과 논쟁을 통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미 지도자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와 김진표, 이혜훈 의원 등 정계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정교계 지도자들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도회와 선교사 접견,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7시 열리는 한미 기독교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한미 동맹을 위해 기도하며 3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예배 설교는 미국 폴라 화이트 목사와 이영훈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각각 전합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 정계에선 토니올 전 하원 의원, 반 맥웬 전 하원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펼치기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 신학자들은 쯔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동시대의 교회와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율리 쯔빙글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도시국가였던 스위스 취리히에서 그는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때 벌써 의회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쯔빙글리를 청빙을 해서 쭈리히라는 도시국가를 좀 개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시 빈익빈 부익부가 심했던 스위스는 이자율이 25%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츠빙글리가 성경의 근거에 대안을 제시했고 이자율이 5%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성경 중심의 강해를 통해 교회의 개혁을 이뤄나갔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 돼야 하고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쯔빙글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형이라고 평가되는 67조 신앙 고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한국교회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의 종교개혁 기본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점에서 외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사회개혁의 출발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쯔빙글리 종교개혁 사상을 회고하며 먼저 한국교회가 말씀에 근거해 회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던 쯔빙글리. 그의 개혁 사상을 돌아보며 말씀 중심의 삶의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QTV 뉴스 여선아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최근 4만3이라는 신조어가 이슈입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의미인데요. 언제부턴가 미세먼지가 일상이 돼버린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요즘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하늘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 머리카락의 단면 굵기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데 총 먼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가 미세먼지, 이보다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속하는 미세한 먼지가 초미세먼지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계 등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해적 미세먼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황산염이나 질산염, 중금속 등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2060년에는 한국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100만 명당 1,109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으며 기침부터 호흡곤란, 심한 경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증이 혈관으로 침투되면 혈액 내 응고물질이 활성화돼 혈전이 형성되거나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쌓이고 쌓인다는 의미에서 아주 위험하죠.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며 먼지로 인한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집안에서 부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렌지 호드를 깨끗이 자주 씻어준다고 하는 것.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하루에 2번씩, 한 번에 30분씩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소파 밑이나 냉장고 위를 비롯해 집안 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매일 닦아주기만 해도 위험 요인이 줄어듭니다. 차 안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적당량의 물 섭취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부 활동 시에는 장기간 육체 활동은 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앞서 개인 차원에서는 체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 설에도 어김없이 4대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정부는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약제로 운영됐던 종묘도 이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선 2월 2일부터 6일까지 1일 7회 7궁 특별관람이 진행되며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엔 수문장 교대의식을,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엔 광화문 파수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덕수궁에선 오전 11시,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덕수궁 왕궁 수문장 교대식 재현 행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 행사도 진행됩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전국 4개의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 입장료가 50% 할인됩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설 다음 날인 6일 2차례에 걸쳐 설 특별공연 종이아빠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피로가 누적되면서 졸음운전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연휴 기간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100건당 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3명보다 높습니다. 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히터를 장시간 가동할 경우 차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귀성으로 한데 모인 가족과 친지, 친구와 어울려 음주를 즐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례도 빈번해 명절 연휴엔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95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명절이라도 음주운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직장인들이 이번 설 연휴 비용을 평균 46만 원가량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기업 휴넷은 직장인 9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예상한 설 비용이 평균 45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설 예상 비용은 54만 4천 원으로 작년보다 8만 6천 원 줄었습니다. 예상 지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으론 부모님과 가족용돈이 꼽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론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보신과 보복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 독립선언보다 앞서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알려진 28 독립선언이 100년 만에 일본 중심부에서 재현됩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월 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제1본한국 YMCA 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제1한국유학생연합회가 28 독립선언 낭독과 만세 삼창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분단 이전 북한 지역 교회와 기독교 기관, 인물을 한데 모은 북한 기독교 사전을 집필해 올해 말쯤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집필엔 모건대 김흥수 명예교수 등 박사급 연구인력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책임연구원은 출판되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꼽았습니다. 교회협은 양승태의 구속은 뜻깊은 진전이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내다보게 한다며 양승태의 구속으로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2019년 히브리어 기초 강좌를 진행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 원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좌에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원문을 읽고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